사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는 말을 들으며 옛사람들이 말씀하신 속담이나 격언이 그릇된 게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을 5년 넘게 했는데 전 남편이 젊은 아가씨랑 바람이 나서 저를 가차없이 버렸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캄캄한 어둠 속을 홀로 걷는 어린애가 된 것 같아요. 다행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절망을 벗어났으니 제 앞에 닥친 고난을 헤쳐온 그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벌써 40을 목전에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을 끝장내고 작년에 이혼을 했죠. 결혼 생활 거의 내내 저는 항상 지쳐 있었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5년쯤 되어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는 시골집에 혼자 살고 계셨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서 그대로 반신이 마비되었어요. 오른쪽은 전혀 안 움직이고 왼쪽 손만 간신히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시골집에 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도 없이 퇴원 후에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 어머님 모실 방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 것도 너무 힘에 부쳤거든요. 제 나이 35에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한 해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악착같이 직장에 나갔어요. 저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는 데다 육아중인 워킹맘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었거든요. 몸이 고되더라도 간병인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챙겨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간병인이 툭 하면 그만뒀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욕을 하고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워낙 성격이 괴팍하신 분이라 저도 숱하게 욕을 들어먹고 인연을 끊기까지 했었거든요. 당신 아들이 줄기차게 쫓아다녀서 결혼한 건데 저를 완전히 아들 잡아먹은 귀신 취급을 하면서 괴롭히셨어요. 그 악귀 같은 짓거리를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제가 순종적이지 않다고 친정아버지에게까지 찾아가 멱살을 잡고 드자비질을 한 이후로 시어머님과 연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어머님이 혼자 살다가 이렇게 반신불수가 된 것이 제 탓이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복수를 하듯 간병인을 괴롭혔어요. 효독하게 노려보는 건 예사고 뭐가 조금씩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을 마구 내뱉었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 손으로 때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제가 간병인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공격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여자인 제가 어머님 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발을 뺐습니다. 제발 다른 간병인을 다시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낮에 어머님을 돌봐주었으면 했어요.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거든요. 먹이고 씻기고 용변 처리까지 제가 다 할 테니 낮 시간에 잠깐씩이라도 어머님을 들여다봐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한참을 뒤집질 못해 등이 욕창이 생겼고 남편은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님을 모실 것을 종용했습니다. 내가 2년만 안 끊었어도 어머님을 적시에 발견해서 이렇게 못 움직이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제 탓이니만큼 제가 어머님을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저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어머님을 돌보는데
혼자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도 그런 고생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여드려도 씻겨드려도 저에게 원망을 하듯이 욕을 했습니다. 제가 대꾸를 하지 않으니 지쳤는지 그만두셨지만 제 마음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힘에 부치는 일을 하느라고 계속 살은 빠졌고 헐렁한 옷에 미용실 갈 시간도 없어서 긴 머리도 질끈 묶고만 다녔어요. 그런 절 보고 남편은 질려했습니다. 저를 아내가 아니라 어머님의 간병인으로 대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온전히 돌보기 전에는 그래도 효자인 척 죽 한 번이라도 지 엄마 얼굴을 살피면서 먹여드렸는데 이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어머니 얼굴도 안 보고 상태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더 늦게 들어오고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퇴근하면 챙겨주고 오늘 일과를 묻곤 했지만 네가 말하면 아냐면서 핀잔만 주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니 생활비도 적게 주었어요. 두 아이 키우고 어머님까지 모시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돈은 아주 쥐꼬리만큼 주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저도 지쳐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이었어요. 남편과 시모의 냉대가 저를 참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님을 살피고 남편 출근하는 걸 도와주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못 보던 셔츠를 입고 평소 좋아하지 않던 취향의 넥타이를 매더라고요. 별일 아니라고 하기엔 제 촉이 너무 쎄했습니다. 요즘 좀 들떠있던 남편의 분위기도 이상했어요. 옷 고르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라 자기 입을 옷도 언제나 제가 사다 주어야 했는데 부쩍 외모에 신경 쓰고 붕 떠있는 게 저와 연애할 때 같더라고요.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남편의 카톡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평소에도 워낙 핸드폰을 잘 챙기는 남편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는 꺼져 있었고요. 어쩔 수 없이 비상금을 털어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소장님이 한 일주일 걸릴 거라고 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사진을 들고 오더라고요. 젊은 여자와 찍힌 사진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수시로 호텔에 드나들었는지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 많았습니다. 지난 스킨십 사진도 많았고요. 소장님이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는 남편 회사에 들어온 회계팀의 직원인데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연인 관계가 되었고 그 여자가 회사에서 사모님이 된 것 마냥 거들먹거린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미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두 딸들 모두 초등학생인데 이혼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도 퍽 다정한 부부는 아니니 아이들 클 때까지만이라도 명목상이나마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지내서 그랬는지 몸이 이상했어요. 참다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자궁에 혹이 생겼고 암일 수도 있겠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판단되었어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소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몸에 생긴 암덩어리가 크니 꼭 보호자와 같이 진료를 받으라고 하기에 개차반인 남편이라도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도 설마 1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남편이 그렇게까지 돌변할지는 몰랐습니다. 뭐? 자궁암? 하다 이제 병까지 걸리네. 귀찮으니까 혼자 갔다 와. 지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야? 됐고, 너 같은 불량품이랑 살고 싶지 않아. 걸리적거리니까 이혼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10년을 같이 산 아내를, 그것도 못 움직이는 시어머니 간병한 아내를 몸이 안 좋다고 내팽개치다니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텼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나요? 제가 버티고 있으면 저들이 불륜 남녀인걸요. 남편은 퍽 악랄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자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제가 아프다는 걸 말하며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가르쳐준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놀라서 펑펑 울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엄마 따라가라고 했다면서 자기들이 엄마 옆에서 지켜줄 테니 제발 죽지 말라고 사정했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소리를 또 할지 몰라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도 양심은 있었는지 꽤 넉넉한 위자료와 아파트 한 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친정아버지를 찾아가니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간병하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제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 걱정스러웠지만 놔둘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병든 상태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한 걸 보니 기가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넋이 나간 상태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의욕이 없었지요. 그런데 귀찮게 아버지가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와서 제 상태를 살피시고 계속 옆에서 괜찮다, 오늘 얼굴 보니 좋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계속 듣다 보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죽으면 슬퍼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고 싶더라고요. 큰 병원에 트랜스퍼를 받아놓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를 보호자 삼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혹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인생 후회 없이 보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저는 암이 아니었고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을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궁리를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준 위자료로 얼마간 살 수는 있겠지만 바깥 일을 하면서 활기차게 살고 싶더라고요. 다시 학교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경력이 단절된 제가 교사로 들어가기엔 어려웠습니다. 무얼 할까 하다가 학원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좀 적응이 어려웠지만 학교 다닐 때처럼 학생들 관리를 하니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의 시간도 더 많이 배치가 되었고요. 지금은 일이 잘 풀려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인기 강사예요. 돈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많이 벌리고 시간도 여유로워서 아버지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특강이 있어 서울역으로 가는데 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역사 올라가는 계단 구석에서요. 몇십 년은 늙어 보이고 추리하게 때가 잔뜩 낀 패딩을 입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쳐다보니 전 남편도 저를 알아보고 반가운 체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옆에 앉아서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말하기를 저와 헤어지고 나서 내연녀와 살림을 차리려고 신이 났었대요. 그런데 집에 데려왔더니 어머님 상태를 보고 질색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간호할 사람을 붙일 거고 너한테는 절대 병간호 안 시킨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어머님과 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집을 부려 어머님을 급하게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식 전날 그 여자가 사라졌대요. 회사 돈을 수십억을 횡령하고 말이죠. 전 남편은 뒤늦게서야 내연녀의 횡령 사실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찾을 수가 없었고 횡령 사실이 소문나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하게 되어 회사가 부도났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나 여자를 찾았는데 이미 강원랜드에서 돈을 다 날리고 정선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어머님 생각이 나서 요양원에 찾아갔지만 요양원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은 금세 온몸이 마르고 욕창이 군데군데 생겨 상태가 너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어머님은 우리가 벌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 이렇게 된 거라고 절대로 저와 아이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단단히 이루고는 얼마 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당신한테 그렇게 비열하게 굴었더니만 벌받은 모양이라고 전 남편이 쓴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마음이 무거워져서 지갑에 있던 현금을 탈탈 털어서 30만 원 남짓 전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뭐라도 사 먹고 목욕탕이라도 갔다 오라고요. 당신은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애들 아버지니 이렇게 추리하게 사는 걸 바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없는 집 외아들로 태어나 큰 회사를 이룰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보라고 했어요.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잠시 애들에게 아빠 소식을 전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혼한 그날부터 아이들에게 부모는 저 한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아빠를 찾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괜히 저런 비참한 꼴에 빠진 아빠 소식을 옮겨서 아이들에게 충격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후회와 상처만 준 전 남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니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졌어요. 제 삶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거든요. 다시 만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전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어딘가에서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